그런 희귀한 것도 있나.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입양한 아기고 혈연관계가 없는데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느냐. 큰애가 너무 억울하게 죽어서 참 이렇게 기쁘지 않아.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한 집에서 새 아이가 잇따라 죽어간 이상한 사건. 대체 이들 세 자매의 죽음에는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지난 2006년 한 아기 안타까운 사연이 안방극장을 울렸습니다. 작고 여린 몸으로 고통스럽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이의 이름은 수빈이. 수빈이는 엄마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였습니다. 입양센터 다시 보내는 게 어쩌냐고 입양센터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는 항상 합병됐다니 안 했다니 포기할 마음도 없고.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딸이지만 엄마는 희귀병에 걸린 딸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수빈이의 사연은 당시 각종 신문과 방송을 통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떠들썩하게 매스컴을 장식했던 이 가족에겐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묘한 뒷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얘가 사망하고 이게 화단에 유골을 집에 놔뒀어요. 방송 출연 2개월 후 수빈이는 한 줌 유골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딸을 그렇게 떠나보낸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걸까? 부부의 집에서는 조금 이상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과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겁니다. 좋아하는 과자도 올려놓고 우유를 앞에 놔놓고. 심지어 수빈이의 아빠는 딸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그때는 병으로 죽었고 둘째는 뭐 갑자기 독하게 죽었다고 하니까 제가 때는 힘이 없어 정이 좀 많아가지고 좀 많이 울고 그랬는가 봐요. 수빈이를 입양하기 전 부부는 이미 한 차례 가슴 아픈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불과 20개월 된 친딸이 사망했던 겁니다. 엄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엄마 못 살 것 같다 이러더라고. 평소 아이라면 끔찍하게 여기던 엄마입니다. 딸을 잃고 그녀는 살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내를 보고 남편은 어렵게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귀한 아이를 또 한 번 떠나보낸 겁니다. 아마 유골이라도 곁에 두고 싶은 게 부부의 심정이었을 거라고 가족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죽은 아기의 유골함을 안고 산 지 2년 만에 부부에게 기적처럼 세 번째 아이가 찾아옵니다. 셋째 민서 또한 부부가 오랜 고민 끝에 입양한 딸이었습니다. 유난히 애교가 많은 셋째 딸 덕에 부부는 비로소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입양한 셋째 딸 역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애기 이제 봤을 때 되게 아파 보이긴 했어요. 전혀 건강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생후 28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집안에서 친딸인 첫째를 비롯해 입양한 둘째 그리고 셋째까지 연이어 채 두 돌을 넘기지 못하고 모두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 무렵 동네에서는 흉흉한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지금 왜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되고 큰애가 너무 억울하게 죽어서 참 이렇게 기쁘지 않아. 가족에게 죽은 친딸의 저주가 씌었다는 소문이 돌았단 겁니다. 그런 소문이 돈되는 석연치 않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입양한 두 아이가 모두 부부의 친딸과 비슷한 증상으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얘기한 게 선천증은 절대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한테서 태어난 애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러니까 첫째 자기 친자하고는 증상이 다 틀려야 되거든요.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병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다면 혹시 아이들이 남몰래 학대를 받아온 것은 아닐까? 병원 기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이들의 몸은 깨끗했습니다. 부모의 폭력과 같은 학대는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입양아들과 부부의 인연은 한 보육시설에서 시작됐습니다. 첫 딸을 잃고 엄마는 시설에서 아이를 돌보는 자원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입양을 한다고 하길래 솔직히 우리는 반대했죠.
무엇보다 부부가 아이들을 입양하기에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큰애 아플 때 이제 병원비가 워낙 많이 드니 그래가 이제 내가 아저씨 모르게도 보태주고 알게도 보태주고 그래가 병원비를 많이 들었어. 첫 딸이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에 든 병원비 때문에 부부는 당시 적지 않은 빚까지 진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서 궁핍한 살림을 이어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트럭 운전을 하던 남편의 수입은 일정치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틈틈이 정수기 판매일로 생계를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집스럽게 입양을 강행한 겁니다. 이때가 2005년 5월, 그리고 정확히 1년 2개월 후에 아이는 사망했습니다. 이방에도 얼마나 이쁘게 키웠는데 너무 이쁘게 잘해줬지. 이런 얘기가 모두 사실일까? 우린 당시 방송에 등장했던 수빈이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봤습니다. 수빈이는 상당히 고통스러워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엄마 곁에 있는 동안 아이의 표정은 밝습니다. 누가 봐도 엄마에게 듬뿍 사랑받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이 아빠의 경우는 어떨까? 삼촌도 애기 많이 좋아했어요. 우리가 그냥 가는 날도 하나도 만져가지고 이렇게 막 예쁘다니까 그래 못 살아가지고 그래 아빠 알다면서 그만큼 애들 예뻤거든. 그런데 쉽게 이해가지 않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입양한 딸을 그토록 예뻐했다던 아빠가 정작 딸이 입원한 이후엔 병원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아빠는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 자료 화면 속에서도 아빠의 모습은 오로지 집에서만 등장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아빠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도 충분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애 부모들은 걔를 그래 입양 기간을 보냈을 때는 잘 크라고 좀 나은 삶을 살아라고 보냈는데 대처감이 좀 살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유독 애교가 많았던 막내딸에겐 친딸보다 더 애정을 쏟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딸이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병원에 가보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 병원비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주사판을 사야 되고 그 사야 된다고 18만 원 붙이고 가면 18만 원 붙이고 20만 원 붙이고 어떤 데는 내가 돈이 없을 때는 현금 서비스 받아갔던데 근데 그 돈 가지고는 병원비 모자랐습니다. 간병은 오로지 아내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평소보다 배로 운전 일을 해야 했었다는 겁니다. 모든 부모들은 다 그랬지만 자식 한 명은 가슴을 내놓고 인명들 3명을 내 가슴에 놓고 살고 싶었는데 방송에 나가는 것도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흔적을 그는 지우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체 새 아이의 죽음에는 무슨 비밀이 숨어있는 걸까? 뜻밖에도 여기에는 새 아이 중 가장 먼저 발병했던 친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제 힘으로 우유병 하나 빨지 못해 코로 흰 우유를 삼키는 아기. 군데군데 여린 살갗 위에 남은 시퍼런 바늘자국보다 울먹이며 보채는 아이의 칭얼거림보다 엄마는 가엾은 딸의 너무도 맑고 지친 눈망울이 더 못 견디게 아프다. 부부의 친딸은 제법 오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검사했는데 결과가 별 이상 안 나고 기저귀를 떼내자 엉덩이가 온통 피투성입니다. 아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피를 쏟아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딘가 낯이 익습니다. 이것은 입양한 둘째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입니다. 이유 없이 또 피를 쏟아냅니다. 두 아이의 증상은 놀랄 만큼 서로 닮아 있습니다. 병명은 장출혈. 이것은 당시 학계에 보고가 될 만큼 희귀한 사례였다고 합니다. 도무지 그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이 지역에서는 그런 난해한 병들에 대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희귀한 것도 있나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입양한 아기고 혈연 관계가 없는데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느냐.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간헐적인 경련이고, 우리 경기한다고 하듯이 지금 경련이고, 두 번째는 다량의 하열이고,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련성 질환이다. 그러나 원인은 불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두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갑작스런 호흡곤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셋째 또한 두 언니들과 마찬가지로 호흡곤란이 원인이 되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정상으로 봐서는 경련이 제일 의심이 됐는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됐던 거는 비디오 뇌파 검사라고 하는 실제 경련을 포착하기 위해 가지고 한 그 검사상에서도 관찰이 되지 않았다는 거. 검사상으로는 호흡곤란을 일으킬 만한 경련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의 말대로라면 3명의 아이들이 하나같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망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우린 당시 학계에 발표됐던 둘째 수빈이에 관한 논문을 살펴보던 중 묘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사망 원인이 미궁에 빠졌지만 뜻밖에도 부모가 부검을 거부했다는 기록입니다. 병명이 안 나타나가지고 원인도 못 찾았거든요. 아이들에게 생긴 병의 원인이라도 알고 싶다며 그토록 서럽게 눈물을 쏟았던 세 아이의 부모는 왜 돌연 부검을 반대하고 나섰던 걸까? 혹시 아이는 뭔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우린 부부에게 마지막으로 입양됐던 셋째 딸을 주목했습니다. 각각 첫 돌을 넘기고 사망한 첫째, 둘째와는 달리 셋째가 사망한 시점은 생후 28개월, 우리 나이로는 3살 되던 해입니다. 자신의 어떤 표현 그리고 감정적인 어떤 표현들도 좀 섞어서 말할 수 있고요. 일상적인 어떤 일들, 상황 설명 이 부분은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사물을 인지하고 나름의 의사 표현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누군가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다면 아이가 그것을 충분히 알아챌 수도 있을 거란 뜻입니다. 당시 셋째가 입원했던 곳은 소아과 병동의 다인실, 주변에는 분명 다른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수소문 끝에 셋째 민서가 사망하기 직전 같은 병실을 썼던 여고생 한 사람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간의 기억을 통째로 지워버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대체 그녀는 뭘 두려워하는 걸까? 이게 자리가 제 옆자리였어요. 그쪽은 이제 창가 쪽 자리였고 저는 그 옆자리였는데 내 애가 엄마랑 있으면 완전 미친 듯이 울고 막 그러는데 아빠랑 있을 때는 진짜 빵긋빵긋 잘 웃고 엄마랑만 있으면 막 울고 경기하고 그런다고. 아이가 유독 엄마만 나타나면 자지러지게 울며 경기를 일으키곤 했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아이 엄마의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애가 막 경기 막 일으켜서 근데 이제 애가 중환자실 가 있는데 그 아줌마가 이제 웃으면서 다니고 딸이 위급한 상황인데 엄마가 남몰래 웃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녀가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런데 진짜 악몽 같은 얘기는 이제부터라고 했습니다. 거기가 아동병실이라서 애기들이 전부 다 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시간 된다고 커튼을 치고 잠을 자겠대요. 근데 빛이 막 창가에서 들어오는데 실루엣이 보이는데 고양이 자세로 엎드려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루엣이 보이고 나니까 이제 막 소리도 들리는데 애가 숨 못 쉬는 소리 있잖아요. 어떤 소리? 윽윽 이러면서. 걱정되는 마음에 그녀는 침대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설마하고 커튼을 살짝 걷었는데 아줌마가 애기 위에서 병원복으로 애 얼굴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병원 환자복으로 아이의 얼굴을 짓누르고 있었던 인물, 그것은 놀랍게도 아이의 엄마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던 바로 그날, 셋째 진료 기록상에서 예사롭지 않은 대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날 아이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 동기는 뭘까? 가장 먼저 아이들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상해나 질병일 경우에 입원 일당이 나가고 또 치료비가 나가는 거죠. 치료비. 얘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년 동안 갔거든요. 병원을.
2년 동안 다니면서 4천 얼마가 나갔다는 거는 거의 매일 거의 며칠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탔다는 거죠. 죽은 세 아이는 모두 비슷비슷한 어린이 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3명의 아이들 앞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합해서 약 6천만 원. 과연 이것이 세 아이의 목숨과 바꿀 만한 돈이었을까? 그런데 그 초대가 그렇게 되고 난 뒤에는 이제 연락이 좀 떠났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나눈다 하면 임신 가서 애기를 닮는다고 하니까 이거 불문했거든요. 입양을 하기 직전 그녀가 임산부 행세를 해가며 보험에 가입했다는 겁니다. 이로써 이제 그녀에게는 적어도 뚜렷한 범행 동기 하나와 목격자가 생긴 셈입니다. 수사는 이때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셋째 딸이 사망한 지 꼬박 7개월째 되던 날, 세 아이의 엄마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뭐라고요? 애들 주변에 있는 이불이라든지 어복이라든지 이런 게 좀 비위생적으로 해서 그런 게 장염이 이제 일부러 노출시켜갖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시키고 장염 유발시켜갖고 우유젖병을 이제 소독 안 하고 더러운 우유병과 끓이지 않은 수돗물, 그것이 아이들에게 주어진 식사였다고 합니다. 아기들의 여린 몸은 당연히 그것을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비록 말은 못해도 아이들이 느낀 고통은 엄청났을 겁니다. 엄마에게 있어 입양한 딸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3만 원 정도. 하루 입원하면 3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프면 바로 입원시키고. 아이들의 경우 성인들처럼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은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아이를 병에 걸리게 만들어서 꾸준히 입원비와 치료비를 받아온 겁니다. 입양아들은 물건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그녀에게 아이들은 사실 마르지 않는 지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은 남습니다. 일단 입원만 시키면 아이는 저절로 돈벌이가 돼줬는데 왜 굳이 죽이려 들었냐는 겁니다. 애가 성장을 하면 알아채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채기 전에 아이를 사라지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릴 때는 쉽게 뭐 해꾸지를 하기가 쉽지만 애가 천지분별을 못하니까. 그런데 아이가 2살이 되고 3살이 되면 세상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뭐 말도 하기 시작하고 이런 게 한편으로는 어쩌면 두려웠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사실 봐야 되는 거죠. 경찰에 구속된 직후 아내는 편지 한 통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아내의 편지는 정말 미안하다는 사죄의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용건은 따로 있습니다.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해달라는 부탁의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애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까지 같이 죽이는 거야. 지금 부모를 타고 지금한테 미안하다는 죄책감 배우고. 그는 아내를 대신해 죽은 아이들의 부모에게 사과를 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한 엄마의 손에서 실컷 이용을 당하다 죽어간 아이들은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이 강에 뿌려졌습니다. 먼 길을 돌아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죽어서야 비로소 병원을 벗어날 수 있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봤던 세상은 얼마나 냉혹한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아이들이 용서하지 않더라도 이 말을 꼭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 삶을 살다 가게 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입니다.